5월 18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오랜만에 3대 지수 모두 변동성 없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무려 2개의 악재가 해소가 되었어요. 물론 뭐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지만은 우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시작부터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과 매커시 하원 의장이 디폴트 없고 협상할 것이다. 사실 협상해야죠. 미국이란 나라가 뭐 수출로 흑자를 보는 나라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미국은 소비 국가입니다. 그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달러 찍어서 하는 나라잖아요. 채권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리스크가 오늘 해소가 되었습니다. 5월 18일이 협정 종료일인데 사실 이거는 2, 3일 전에 뉴스가 나왔죠. 에드원 대통령이 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가 지금 투표가 미뤄졌죠. 결선 투표까지. 그래서 그런 발표가 약간 미뤄졌을 뿐이지 결국 곡물 협정도 2개월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외부적인 악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분쟁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은 전쟁도 1년이 넘어가고 있고 무역 분쟁은 여러분들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악재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시장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내부적인 이런 재료들, 최근에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SJ증권발 리스크가 있었고, 그리고 금감원장이 적극적으로 뭐 CFT 이런 계좌를 추적을 하면서 세력들을 약간 지금 시장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또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2차전지 관련된 이슈들도 에코프로 이슈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 배터리 아저씨를 필두로 한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는 강하고, 어제 한국과 캐나다의 뭐 이제 광물 협의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왜냐면은 어제 마감 시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테슬라와의 전장 협업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국내 2조, 인도에 10조 원 가량의 투자를 진행한다. 어제는 LG화학이 국내 이 소재 산업을 확실하게 키우겠다. 자, 이러한 이 정재계의 협의들이 결국 2차전지 업종들을 굉장히 밀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소가 된다. 예,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시장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다만 반도체는 아직이에요. 네, 반도체는 아직 어렵다. 지금 대기업 재고가 1년에 30% 늘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반도체입니다. 네, 이 반도체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반도체가 언제 이 해소가 될 것이냐. 이 반도체 해소라는 거는 결국에는 세계적인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들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결국 글로벌 이런 경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올라가기에는 또 악재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잇따른 기술 유출가 시도가 되고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산업별 기술 유출 추세가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에 좀 부담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 재고가 많기 때문에 이 재고를 털기 위해서는 기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재고를 털기 위한 뭔가가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멘텀의 시장의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미 정부는 반도체가 너무 지금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기차, 양극재, 게임, 김, 재밌죠? 김으로 만회한다. 30개 수출 유망 세부 품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기차, 양극재, 항공유, 히트펌프, 뭐 고성능 메모리, LNG 선투명, OLED 등 이런 식의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식품 관련 테마주도 굉장히 많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가격을 많이 올렸고 결국에는 경기가 둔화될 때는 다시 식품주들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식품주들도 강세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게임, 음악, 뭐 K 게임, K 음악, K 산업 업종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이 좀 힘들어도 그런 것도 대체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남아있고, 결론적으로는 1티어는 2차전지, 그리고 2티어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 시장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뭐 게임이 되든 엔터가 되든 다시 한번 주도주 형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해야 되는데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한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좀 긍정적인 뉴스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모두 올해 글로벌 연착륙 예상한다. 글로벌 스무스하게 미국 경제입니다. 미국 경제, 미국 경제 위주로 스무스하게 연착륙하고 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글로벌 경제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좀 많이 주가의 조정이 나왔고 경제에 다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기대가 나왔는데 JP 모건은 또다시 거시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제가 JP 모건 언제까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고, 자, 어제는 이 지역은행 관련 테마주들도 다 급등이 나왔어요. 네, 어제 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은행 리스크들도 좀 많이 줄어든다. 결국에는 지역은행, 사업용 부동산 리스크 모두 뭐로 귀결이 된다? 이 부채 한도 협상. 제가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 감축법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 부채 한도 협상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거 하나 해결되면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또 환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오랜만에 단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목도 찾아놨습니다. 오랜만에 단타를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마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악재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악재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악재가 해소되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악재들이 하나 두 개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뭐 다음 주까지 뭐 G7 정상회의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뭐 협상이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불안감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5월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악재들이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한번 보세요. 네, 지금 경기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들의 이런 공업, 그리고 운송 관련 테마주도 크게 올랐고요. 오랜만에 에너지 관련 테마주도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 네, 굉장히 시장에 이 영향을 많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반도체 업종들도 엔비디아 여러분들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 올해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정도로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소비재 관련 테마주들은 조금 부진했죠. 네, 소비재 관련 테마주가 부진한다는 거는 투자 심리들이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기술주라든가 경제 성장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아마존이 알렉사 음성 기반을 연동한 생성 AI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남성, 네, 알렉사 관련 테마주입니다. 알렉사 관련 테마주기 때문에 남성 만약에 수급 들어오면은 한번 접근을 해볼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제 테슬라가 크게 올랐죠. 일론 머스크가 연내 사이버 트럭 생산. 여러분들 근데 사실 테슬라가 필살기거든요. 이 사이버 트럭 가지고 올해 2분기에 나온다고 했다가 이것도 3분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은 필살기다. 일론 머스크가 주식도 좀 안 좋으면은 이제 인터뷰 해가지고 우리 사이버 트럭 곧 나올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고, 나중에 되니까 좀 미뤄질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사이버 트럭에 속지 말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 모건스탠리는 리시온에게 최대 수혜주로 테슬라가 주목된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테슬라는 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제 현대차, 기아가 충전 계열사,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죠. 여기에 또다시 3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때렸습니다. 돈을 넣은 거죠. 돈을 넣었기 때문에 오늘 디스플레이텍 수급 들어오는지 확인할 것 같고, 전기차 충전 관련된 거는 3개만 보시면 돼요. 자, 휴맥스 홀딩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된 산업 유라테크 용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전기차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은 전기차 충전하기 조금 힘들죠. 네, 고속도로 같은 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아예 전 주차장에다가 그냥 세워놓으면은 전기차가 충전되는 그런 식의 무선 충전 서비스도 지금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는 아니지만은 뭐 지지난주에 뉴스 유튜브에 좀 많이 나왔는데 중국의 모 회사에서는 배터리를 그냥 부착하는 그런 게 또 이제 나왔어요. 유튜브 모카에 나왔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예를 들면 핸드폰 충전을 왜 C타입으로 맞추겠습니까?
이런 규제, 규격을 맞추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그 업체는 그 업체 하나만 하고 있어요. 그 지역 한 군데에서.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 탈부착은 어렵다. 배터리 탈부착은 어렵고 규격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배터리가 리튬 이산설도 있고 뭐 삼원계 배터리도 있는데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될 건데 어떻게 이걸 다 탈부착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충전 관련 테마가 정말 10년, 20년 뒤에는 다 무선 충전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 확실하죠. 우리 핸드폰 예를 들면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도 지금 다 웬만해서는 무선 충전 다 쓰고 계시잖아요. 핸드폰끼리도 무선 충전이 되는데, 그래서 이 무선 충전 기술이 결국에는 확대가 될 것인데, 확대되려면 10년 정도 걸리니까 유라테크는 10년 보시고 들어가면 괜찮다. 이런 것들까지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디스플레이텍 수급 들어오면은 한번 공략 자리도 좋거든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 디스플레이텍이 모멘텀 일정 관련 테마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뭐 시간 되실 때 단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비중은 3에서 5%예요. 5% 사실 많죠. 네,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2분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부 2.5에서 3% 정도의 매수가 그 비중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2%에서 3% 정도 오늘 단타 좀 들어가고, 네, 시장 너무 많이 좋으면은 5% 정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큰 일정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두 개씩 해소된 악재도 물론 이 해소 자체가 완벽하게 해소되려면은 도장을 찍어야 되죠. 도장을 찍어야 되지만은 곡물협정 해소되면서 지겨웠습니다. 사료 비료 관련 테마주 끝. 네, 사료 비료 관련 테마주 끝. 구제역도 끝내자죠. 구제역 끝. 하면은 거기에 들어갔던 수급들이 또 자동차라든가 다른 테마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주들 우리 마저 쌤도 그렇고 저도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주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렸는데 부품주들 좋으니까 잘 슈팅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성 디스플레이텍 유라테크까지 요 3개 단타 종목으로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수급 체크하면서 대응하도록 할게요.